특히 이제 AI의 발달로 저희가 시각화하는 데만 그쳤다면 시각화한 것을 바탕으로 풀스택이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툴들을 잘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마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저희는 피그마는 거의 항상 쓰잖아요. 근데 피그마를 바탕으로 뭐 클로드나 프레이머 같은 것으로 이제 프론트엔드를 구현할 수 있고 그렇게 구현한 프론트엔드를 커서 AI나 뭐 다른 여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서버 사이드까지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다면 실현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질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인데요. 사실 어떤 아이디어를 품을 것인가라는 말을 잘게 쪼개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것인가, 혹은 뭐 시장과 고객에 대한 그런 질문까지 쭉 꼬리 질문을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은 항상 문제만 해결하라는 방식으로 기존의 창업신이 좀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비즈니스 모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문제가 명확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명확하지만 이제 사실 비용 구조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사실 제가 운영했던 스타트업도 굉장히 높은 매출을 가졌고 상당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비용 구조가 튼튼하지 못해서 오래 버티지 못했는데요.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저희가 시중에 있는 거대 플랫폼의 40%가 사실 적자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회라든지 뭐 에이블리라든지는 굉장히 좀 회계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쿠팡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좀 있겠지만 최근에 흑자 전환을 했어도 이제 회계상 조금 완전한 흑자 전환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너무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 있으나 팔수록 적자 나는 비용 구조를 가졌을 경우에는 조금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 구체화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노동의 질과 양이 바뀐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급 시장을 확장시켜야 됐었는데 공급 업체들을 찾아가서 많은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발품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BM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이제 사업의 형태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B2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체 간의 거래 미팅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품의 양이 적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자기의 현재 상황과 자기가 하고 싶은 서비스들을 잘 생각해보고 그것에 맞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창업을 했던 플랫폼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예술품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었는데요. 어, 2021년부터 이제 작년 말까지 대략 2년 6개월 정도 영업을 했지만 현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와중에 국가 지원 사업도 투자받았었고 다양한 투자도 받았었는데 사실 결국에는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시장의 상황도 그렇하지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점들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사실 몇 년만 해도 거의 모든 스타트업들이 이제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이었잖아요. 하지만 서서히 이제 플랫폼의 거품이 꺼지고 플랫폼이 가진 한계점들이 좀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기 공급자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거대 자본이 필요하거나 굉장히 거대한 팀, 전문 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영업이익률이 서비스 수수료에 수렴하거나 그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짜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대한 매출로 부풀렸어야만 됐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일상적인 문제나 아니면 사소한 문제보다는 굉장히 거대하고 중대한 문제만 해결해야 되는 좀 그런 중압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페인킬러라고 않으면 안 되는 모델만 좀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사업에서 있어서 어떤 그런 자유도도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익 실현 시점이 굉장히 늦죠. 그래서 1년 동안 생존해야 한다고 적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최적의 상황 혹은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길게는 2년, 3년, 넘게는 뭐 10년까지도 계속 적자를 보면서
생존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의 어떤 생존 곡선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초기에는 많은 리스크와 많은 변동비, 그리고 높은 고정비 등을 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매출이 이렇게 높아도 결국에는 플랫폼 수수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에 어, 마진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보다 낮은 순이익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굉장히 리스크에 비해서 낮은 영업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제가 최근에 창업한 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고정비는 높지만 사실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서 리스크를 적게 지으면서 좀 천천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금을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빨리 PMF를 찾는 것이 떻게 보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기술 구현을 통해서 PMF만 맞는다면은 굉장히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찬찬히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플랫폼과 사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비교해 보자면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를 연결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중개형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이 사스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시다면은 어도비나 슬랙이나 노션 같은 서비스들을 좀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랫폼의 경우에는 당근마켓, 오늘의 집, 무신사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급속한 성장이 가능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임계점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면 시장 균형 유지를 위해서 이 운영부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한 이게 소비자 시장의 어, 소비자 시장의 말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많은 CS 업무량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또한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낮은 초기 도입 비용이 있고 사실 이만큼 작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빠른 제품 업데이트와 개선이 가능해요. 또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임계점까지는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지만 사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 예측 가능한 정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사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마이크로 사스 프로젝트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서 떤 분들은 사용하신 서비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크레요는 이제 17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쇼폼 제작 AI인데요. 이분은 이제 15살부터 유튜브랑 틱톡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미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제작하는 이런 숏폼에 자기가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고 그런 식으로 AI를 통해서 자동화해서 이제 1시간, 2시간짜리 영상을 그냥 찍고 그거를 크레이어에 넣었을 때 뭐 10초에서 20초 되는 작은 숏폼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서비스입니다. 네, 초기에 자신과 또 개발을 할 줄 아는 친구 한 명, 이렇게 초기 멤버 두 명이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월 매출 100만 달러에 이르는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크레요는 사실 이제 서비스가 엔드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 비용이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좀 운영하는데 상대해야 되는 어떤 보충이 좀 적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리무브 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웹사이트인데 오로지 배경만 제거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셀카를 찍었을 때 자신만 남기고 뭐 배경 사진은 이제 투명하게 바꿔준다든지 그렇게 굉장히 뾰족하고 작은 규모의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이제 MAU가 대략 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500만 명에서 연매출 320억 원을 이제 만들어내서 꼭 플랫폼처럼 거창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또 다양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뾰족한 기능만 있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사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디자인 조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형 디자이너인데 이분은 이제 기업들 혹은 다양한 개발사들에게서 일을 받으면서
자신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서 한 달에 약 3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게 월 매출 2억 정도의 흐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봤던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앞서 만들었던 크레오의 사례처럼 본인이 자신 있는 도메인 분야가 있고 그 도메인 분야의 어떤 자동화 노하우들을 AI에게 학습시키면은 성공적인 사스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에셋을 많이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UX UI 디자인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3D 아이콘을 많이 구매하거나 제작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3D 에셋도 굉장히 많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에 잘 써야 될지를 알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자동화 해봤고 또한 웹의 호스팅에서 마이크로사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이제 저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현업에서 곧장 쓰기 좋은 품질의 3D 아이콘 데이터 셋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만든 것이 오븐 AI입니다. 채팅창에 보시면 이제 오븐 AI에 대한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나 놓치셨을까 봐 네. 이가영님께서 저 프로그램들은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못 들어가신 분들은 이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네, 저희 서비스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아이콘들이 모두 다 저희 오븐 AI에서 만들어진 에셋이고요. 다 개별적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D 에셋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브랜드 컬러 같은 거를 표현하지 못했던 반면에 저희 오븐 AI를 통해서는 이제 자신의 서비스 브랜딩을 좀 입힐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반면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아, 정말요?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네. 아, 네네. 물론입니다. 네네. 일단 여기 있는 에셋들이 다 저희 오븐 AI를 통해서 사용자분들이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만든 에셋인데요. 보시면은 다운로드해서 이제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곧장 본인의 프로젝트에 적용이 가능하시고 또한 조금 바꾸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모디파일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뭐 빨간 손잡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수식어를 넣으면은 파랗게 변할 수 있고 뭐 이 안에 판다를 넣어달라 하면은 판다가 넣어져 있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좀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좀 배려해서 금방금방 쓸 수 있는 프리셋 등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3D 아이콘 of 햄버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햄버거와 관련된 3D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이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만든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까 좀 색상이나 질감 표현에 있어서 다른 시중에 있는 달리나 아니면 챗 GPT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달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들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데 저희 오븐AI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간의 일관성이 있고 또 색상의 일관성도 있습니다. 또한 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장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오븐AI 같은 경우에는 배경 제거 기능이 있어서 리무브 백그라운드를 눌렀을 때 배경이 제거된 PNG 상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배경이 제거된 모습이고요. 네, 이런 앱은 AI를 이제 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필요와 시장의 필요, 그리고 사스의 현실적인 구현 가능성을 검토해봤을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IR 자료를 만들면서 혹은 이제 네이버에서 프로토타이핑을 하면서 혹은 마케팅 자료를 만들면서 모든 상황에 3D 아이콘이 굉장히 많이 쓰였지만 3D 아이콘을 직접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사서 쓰는 것에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장의 필요도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진다고 관찰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토스 에셋도 이제 사실 비슷한 서비스가 있지만 공개가 되지 않아서 공개를 해달라는 굉장히 강력한 요청들이 있었고 또 해외에서 유사한 아이콘 생성 서비스가 있지만 굉장히 조약해도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또한 사스 동안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구축한 학습 데이터가 있고 또 AI 모델을 통해서 엔드 데이터만 구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3D 아이콘을 제작하는 것이 제가 딱 생각하던 사스 모델과 굉장히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많은 디자인의 트렌드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완전히 플랫하게 갔지만 뭐 토스나 네이버 등 몇몇 기업 그리고 외국 기업들을 봤을 때 점차 3D 디자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디자인 트렌드에서 또 프로토타이핑이나 마케팅물 제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3D 아이콘이 필요했었고 이러한 3D 아이콘을 굉장히 빨리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은 제 자신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오래 걸리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낮은 시중에 스톡 이미지들이 많았는데 제가 직접 블렌더로 만들었을 때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반면 퀄리티는 이제 현업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아쉬운 퀄리티였습니다. 또한 이제 시중에 뭐 게티나 이런 데서 있는 스탁 3D 에셋은 조금 회사 브랜딩과 거리가 멀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좀 아쉬운 상황이 있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토스도 이런 내부적으로 AI를 쓰고 있는데 이제 유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미지는 토스의 어떤 그런 개발 일지를 좀 담은 포스팅인데 거기에 굉장히 열렬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혹은 유료화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가 시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서비스 모델을 검증해야 되는 시간을 좀 단축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조약하지만 이미 좀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이콘 생성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제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고, 또 프로덕트 마켓 핏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제 아이콘 개발을 집중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디자인하면서 제작했던 3D 에셋을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면 됐었고, 이제 엔드 데이터만 판매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플랫폼 환경처럼 CS의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도 필요한 만큼만 써가면 되는 구조라서 매출. 네, 그래서 오픈AI는 몇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처음 개발 당시 서비스 목표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아이콘이어야 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톡 에셋은 이제 브랜딩과 거리가 멀거나 완성도가 너무 조약하기 때문에 현업에서 납득 가능하지 않은 퀄리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법적인 문제가 많아서 실제 이것을 출시했을 때 어떠한 상업적인 저해가 있을지 좀 리스크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퀄리티의 아이콘을 생성해낸 것을 제 1차 목표로 설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10초 만에 생성해서 1초 만에 이용하자라는 어떤 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달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성하는데 오래 걸리고 또한 이거를 후처리해서 이제 현업에서 쓸 수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없이 곧장 오픈AI 안에서 다 해결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생성하고 빠르게 실제 프로토타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고, 마지막 목표는 이제 그냥 스톡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에 적합한 아이콘들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좀 생성해보자라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본인이 조금 이 기존 아이콘에 접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조를 좀 개선을 해봤습니다. 방금 게 이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목표였다면요. 지금 거는 비즈니스 목표인데요. 사실은 비즈니스 목표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가장 빨리 검증을 해보고 가장 작게 그리고 가장 여러 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디자인 퀄리티나 서비스 다양성을 검토하고자 한 달 만에 출시할 수 있는 거를 뭐 반년, 길게는 1년 동안 내부적으로만 끙끙 앓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PMF 검증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태도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기존에 있는 템플릿이나 아니면은 제가 이전에 했던 작업들을 좀 활용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고 또한 서비스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금 준비는 되어 있지만 사실 아이콘 하나만 생성하는 서비스만 내놔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고 빨리 시장 검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3D 아이콘의 수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럽에 더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전 세계 이용자들을 좀 겨냥하고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검증을 해서 품질이나 개선점들을 좀 피드백 받고 그다음 곧장 전 세계 시장에 공개를 해서 조금 더 큰 수요와 더 큰 이용자층을 구축할 것을 좀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최대한 작게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뭐 이전에 플랫폼 운영을 하면서 뭐 많은 직원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7명이라는 팀이 사실 그 안에서 의견을 다 조율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었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인 최대한 빨리 시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팀도 작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은 다 이제 외주로 맡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직접 수익이 벌기 전까지는 유료 마케팅을 일절 금지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유료 마케팅을 하면 금방금방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성과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서비스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좀 빠르게 운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런칭한 지 한 달째 됐는데 이런 서비스와 비즈니스 목표를 이루었는가라고 검증을 해봤을 때 주로 비즈니스적 목표는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서 디자인과 개발을 다 완료를 했었고요. 저희 같이 사는 친한 친구들에게 계속 개발 과정에서 중간중간 테스팅을 해보면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뭐 템플릿이나 이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굉장히 빨리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주 만에 개발 및 런칭을 했는데요. 이 중에 일주일은 한 디자인과 전체 UX 플로우를 짜는 것이었고, 2주 정도가 개발 시간이었고, 한 하루 이틀 정도가 더 세일이나 아니면 마케팅 퍼널을 좀 구체화하는데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퀄리티나 서비스 다양성을 조금 줄이더라도 PMF 검증이 더욱 시급하다는 저의 소기의 목표를 좀 이룬 것 같고, 또한 현재까지 지금 오가닉 마케팅만으로 MAU가 한 100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료 유저가 한 200명 정도 돼서, 물론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어느 정도의 PMF 검증은 됐다고 믿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서비스 목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품질 AI, 고품질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AI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제작 시간이 원래는 10초 안에 만들고 싶었는데 한 15초에서 20초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이미지 수정이 가능한 이미지 투 이미지 모델이 있지만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저는 오븐 AI를 혼자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게 구체적인 테크 스택은 아니지만 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두 이용하는 피그마를 통해서 스케치를 완료했고 또 프레이머를 통해서 피그마에 있는 스케치들을 코드로 좀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주로 이용한 언어는 타입스크립트고 또 그 과정에서 V0라고 어, 프레이머에서 못다한 어떤 디자인에서 코드로의 컨버전을 조금 많이 도와준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핵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레플리케이트라는 AI 모델 호스팅 서비스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AI 모델을 또 학습을 시켰고 학습시킨 모델을 API를 통해서 호스팅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꼭 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스트라이브라는 서드 파티 앱을 통해서 굉장히 간편한 결제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서버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용 절감을 가장 우선으로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둘 다 무료 호스팅 업체와 무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활용했고요. 뭐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월셀과 슈퍼베이스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층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론트엔드를 구현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툴은 이 프레이머라는 서비스인데요. 저희들이 피그마를 이용하면서 한 번씩 하는 상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만든 거를 곧장 웹사이트로 퍼블리싱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프레이머가 이런 저희의 그런 소망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현실화시켜주는 서비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노코딩, 웹빌딩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고, 또한 프레이머 자체에서 호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피그마의 오토 레이아웃이나 이러한 좀 개발 언어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다면, 호스팅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피그마와 굉장히 유사한 UI로 직관적인 웹빌딩이 가능해요. 또한 피그마에서 뭔가를 만들면은 피그마 플러그인을 통해서 곧장 프레이머로 익스포트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 피그마에서 끄적끄적 거린 것을 기반으로 프레이머에서 기본적인 UX 플로우들을 좀 테스트해보는 데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V0인데요. 이것도 이제 간단한 프론트엔드 생성 AI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뭐 사스 온보딩을 위한 프론트엔드를 만들어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 타입스크립트 랭귀지로 간단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주는데요. 요건 이제 백엔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이트 구조를 스케치해보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참고하고 싶은 어떤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그 사이트의 이미지나 어떤 HTML을 끌고 와서 이 사이트와 유사하게 내 사이트의 프론트엔드를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잘 수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서와 클러드인데 커서 같은 경우에는 코드 편집기 안에서 바로바로 AI를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프로덕트 자체를 생성해주고 꼭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백엔드까지 그리고 서버 사이드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챗GPT나 클로드가 생성해주는 코드를 복붙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이나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부족한 점들 때문에 저는 클로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클로드는 가장 높은 코딩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커서보다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실험이 필요할 때 혹은 구조, 디버깅, 개발 외적 질문 등이 이제 좀 궁금할 때 굉장히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짬뽕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피그마에서 시작을 해서 자유로운 와이어프레임을 스케치한 다음에
V0로 넘어가서 피그마에서 익스포트한 코드로 작동되는 사이트 프론트엔드를 제작할 수 있고 그런 프론트엔드 코드를 가지고 커서에서 조금 디자인을 고도화한다거나 실제로 구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커서만으로는 이제 완벽한 프론트엔드를 만들기는 좀 어렵고 클로드를 통해서 디버깅을 잘 하고 또한 구조를 개선한다면 좀 이렇게 당장 사용 가능한 프론트엔드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선순환이 그려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뒤에 말씀드렸던 AI 기능을 넣고 서버를 넣고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면은 사실 프로덕트 하나가 완성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모든 거를 다 사용하기는 어려워도 하나만이라도 조금 자주 자주 사용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핵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비스, 레플리케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레플리케이트는 자신만의 AI 모델을 만들고 또 배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실 채팅에서 같이 따라할 수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웹 기반 사스 모델의 주 수입원은 구독 요금과 광고비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포인트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한 번씩 그 프로덕트를 만들 때마다 50포인트씩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0포인트가 됐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구매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좀 만들고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보내드린 것이 바로 이제 자신만의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채널인데요. 이게 로라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뭐 10만 장, 100만 장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아예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거를 조금 특정한 스타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로라인데 이 트레이너의 특징은 이제 20에서 30장 만에 어, 굉장히 적은 이미지로 고품질의 스타일을 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뭐 이를테면 포켓몬 20장을 넣으면은 이제 사과를 이미지를 줬을 때 뭐 포켓몬 같은 사과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동양화 스타일의 사과를 만든다거나 뭐 이러한 것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학습 비용은 2,000원에서 이미지로 5,000원으로 고품질의 굉장히 스타일을 저렴하고요. 또 한 학습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의 굉장한 관점은 학습이 완료됐을 경우에 해당 모델을 API로 호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만큼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학습 비용이나 이런 액티베이팅 비용도 제가 지금 한 1,000번 썼는데 한 5천 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부과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같은 페이지인데 조금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낯설실 수 있을까 봐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인풋 이미지에는 저희 학습시킬 이미지들을 압축시켜서 넣으면 돼요. zip 파일 형태로 넣을 수 있는데 뭐 20장에 뭐 한옥 사진을 넣고 싶다 하면 각각의 사진 제목과 사진 제목에 대응하는 텍스트 파일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이 뭐 하늘이라면 그 하늘이 들어가 있는 한옥 사진이라면 뭐 한옥이 들어가 있는 하늘 사진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20개씩 넣으면 되고요. 트리거 워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로라를 촉발시키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켰을 경우에 이 톡이라는 단어와 함께 뭐 하늘이 들어가 있는 한옥 사진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적었을 경우에 이제 해당 학습시킨 로라가 작동이 되는 시그널이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20장 정도 넣었을 때 20장에 해당하는 그 프롬프트 설명글을 자동으로 만드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를 좀 그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너무 설명적으로 적다 보면은 프롬프트가 굉장히 길어져서 저희가 묘사해야 되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를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최대한 직관적인 말로 자신이 학습시킬 이미지에 대한 그 텍스트를 좀 만들어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서비스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이런 나왔던 모든 툴들을 한번 활용해보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조금 예시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작한 사람은 뭐 32살의 마케터라고 가정을 할 것이고, 여태까지 수많은 IR 자료들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사내 PT 같은 좀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해서 발표 자료를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직접 만들 수 있는 AI를 좀 학습시키고 싶다는 니즈가 있고요. 그래서 준비물은 본인이 만들었던 PPT 20장에서 30장 정도 선별을 할 것이고 이 PPT를 각각 묘사하는 텍스트들이 또 20개에서 30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와 텍스트를 하나의 zip 파일로 묶어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 레플리케이트 API에다 레플리케이트 학습을 시킬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생성된 모델을 통해서 자신의 PPT 스타일을 학습한 새로운 PPT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얻은 새로운 PPT 이미지를 이 V0에서 입력을 해서 이러한 스타일을 가진 PPT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코딩 기반의 PPT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로드를 통해서 앞선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플리케이트를 통해서 자신이 학습시킨 PPT, 그리고 자신의 PPT를 닮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이미지를 V0에서 받아서 코드로 변환해 준 다음에 클로드는 이것을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클로드의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커서 AI를 통해서 이러한 자동 반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해주는 마이크로 사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런 작동 방식으로 굉장히 성공한 마이크로 사스가 있는데, 감마 AI라고, 유사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금 자동으로 PPT를 만드는 AI가 생겼습니다.